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양한 학과를 알아보는 시간 연고TV 4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멘토님들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멘토님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14학번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17학번 김수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멘토님들은 해당 학과에 진학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우선 저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라는 이름이 멋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 가기 전에 저희 학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곤 해요. 네, 그럼 수빈 멘토님은?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호텔을 경험해봤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 호텔마다 디자인이나 방식이나 서비스 다양한 것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텔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호텔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면 되게 이불이 폭신폭신하고 베개도 막 말랑말랑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호텔이라는 장소가 약간 집과는 다르게 뭔가 집은 그냥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호텔은 약간 정말 힐링을 하는 기분? 약간 휴식을 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호텔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 막상 이제 호텔 경영학과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서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정보, 재무, 마케팅, 인사 관리 등 경영학의 기본 과목과 호텔 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인 호텔 경영론, 호텔 프론트 객실 실무, 호텔 경영 전략, 식음료 관리와 같은 실무적인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되게 호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실무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엄청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실무를 배우곤 하나요? 예를 들면은 객실 관련해서 객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은 객실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을 배우거나 아니면 식음료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는 얼마를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약간 전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영학과랑 호텔 경영학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경영학과는 이제 경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배운다 생각하면 저희 호텔 경영학과는 호텔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호텔 경영학과에서는 기업 기초 경영인 회계, 재무, 마케팅 원론 같은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 호텔 경영인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객실 경영론, 호텔 식음료 경영론 그리고 카지노 리조트 사업론 이런 식으로 배우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적으로 좀 더 호텔에 관해서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네요. 네. 그럼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네, 먼저 1학년 때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호텔 경영론, 컨벤션 원론, 외식 경영론, 레스토랑 서비스 경영론 같은 기본 원리를 담은 강의를 수강합니다. 2학년은 호텔 경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초 경영 과목을 수강합니다. 이와 동시에 호텔 산업의 기초적인 부분인 호텔 객실 경영론과 호텔 식음료 경영론을 배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영론은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되게 다방면으로 많이 배우네요. 네, 1학년 때는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배우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가 되는 그런 피라미드형 시스템 커리큘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최재원 멘토님은 이제 3학년부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다국적 호텔 경영론 혹은 원가 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브랜드 경영론 이런 부분들에서 배우면서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추가해가지고 좀 더 호텔 산업의 시스템 혹은 흐름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4학년 때는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호텔 경영 분석 혹은 M&A 이 같은 부분들을 배운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인 또 클럽 리조트 경영론,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카지노 사업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도 카지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마카오 가서 20만 원 날리고 왔는데 네, 그럼 이제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적 강의 중에 혹시 카지노 관련 수업도 있었나요? 네, 카지노 또한 호텔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강의로 생각을 했는데요. 카지노는 이제 저희 내국인들은 또 강원랜드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할 수 없지만
호텔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어요. 또 카지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그 호텔의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해가지고 대표적 강의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카지노는 국내에서 체험하기 어렵겠지만 다양한 호텔들은 이제 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호텔 경영학과에 그런 문화나 체험학습이 있나요? 네, 저희 호텔 경영학과에서 호텔 기행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1학년이라서 호텔 기행에 참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호텔 기행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호텔 기행은 호텔 경영학과 학우들 50명 정도가 함께하는 호텔 필드 스터디입니다. 저는 작년에 JW 메리어트 호텔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팀별로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교육도 받았고 또 직접 호텔 내부를 구경하는 호텔 투어도 했고 또 엄청 비싼 돈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저녁 식사를 저희가 조금 이제 단체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밥을 먹으면서 테이블 매너 교육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런 호텔보다는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호텔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테이블 매너까지 그때 네. 그럼 이제 뭐 티 마실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드는 아, 그런 것도 그러나요? 네, 그럼 실제로 숙박까지 하셨다는 거죠? 네네. 와, 어땠어요? 저는 호텔에서 진짜 완전 어렸을 때만 숙박을 해보고 이렇게 커서는 처음 숙박을 해봤는데 정말 역시 특 1급 호텔답게 정말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꼭 그런 호텔을 경영하는 멋진 호텔리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싸게 가서 숙박을 하게. 자, 이제 그러면 학과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죠?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는 한 학년에 90명 정도로 있고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합치면은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명이면 한 학년에 학생이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가 학부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부 안에서는 가장 많은 학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비는 혹시 어떻게 되죠? 성비는 네, 생각하시다시피 여자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좀 남자가 많다 싶으면 4대 6 정도 되고요. 보통은 3대 7 정도의 성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교환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저희 학교 단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월트 디즈니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디즈니에서 직원으로 일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로진 컬리지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수업도 받고 약간 학점도 받는 되게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대학에 있는 교환 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저희랑 자매 대학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점과 토플 그리고 저희 학교의 기간 토플 점수로 합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럼 우리 수빈 멘토님도 네. 교환을 꿈꾸고 있나요? 저도 이 월트 디즈니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아직 영어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이건 약간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도 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도 많이 가잖아요. 실습은 전부 다 호텔로 가게 되나요? 아니요, 실습 저희 단과대에도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뭐 호텔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 뭐 나이키면 나이키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열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실습도 많이 하시는 만큼 진로도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진로를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대기업 혹은 저희 과 특성을 살린 호텔로 많이 취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항공사나 여행사, 뭐 관광 부서 등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 취직을 하면 뭐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먼저 일을 하고 뭐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면 이제 티켓을 발권해주는 고객을 직접 대응하는 서비스업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게 되면 고객을 직접 만나는 업무부터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지원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에 따라 부서를 가게 되지만 그 외에도 호텔 산업 자체가 사람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뭐 백이면은 프론트도 갔다가 다른 뭐 접대하는 데도 갔다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다른 데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약간 모든 방면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분 없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뭐 사무직에 있다가도 이제 고객을 대응하는 프런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이 로테이션을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멘토님들은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나요? 네, 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내신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정시나 아니면은 정시 관련된 수시를 준비했어야 했어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고교 대학 연계라는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전형은 과거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명칭이 바뀌면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뽑는다는 취지의 전형입니다. 혹시 입학하실 당시에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됐을까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대 8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8대 1이라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럼 입학 정원 중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수시, 정시 7대 3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고TV 크리에이터들 중에 정시 괴물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정시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시 컷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입학하실 때 뭐 평균적인 정시 컷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80 후반대가 하나, 그리고 90 중후반대가 두 개, 그리고 90 초중반대가 두 개 이렇게 있으면은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최후에 들어온 추합까지 합계된 평균이라서 초합이나 아니면은 1차 추합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좀 더 많이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시 컷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하죠.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합격된 학생까지, 추가 합격 학생까지 포함한 정시 컷이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최초로 합격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따놔야지 이게 안전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 전형이 있어서 이게 대략적인 측정표만 가져오면 이제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생활 충실자나 고교대학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1.1에서 1.4 정도고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1.7에서 2.2 정도입니다.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이 굉장히 생소한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인데요. 학교생활 충실자나 고교대학 연계와는 다르게 이제 그 학생이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는지가 위주가 되는 전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 내신이나 시험 점수보다도 이 학생이 여태까지 그 학과 관련했던 활동들 그리고 이 학생의 비전 그리고 전망 등등을 더 자세히 확인하는 전형 같습니다.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수빈 멘토님께서 입학을 하신 전형인 고교 연계 전형 이건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적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을 따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했냐면 일단 독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고교대학 연계 그 전형 조건을 보면 학교장님이 추천한 것도 있지만 독서를 많이 해서 문과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했고 또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독서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 동아리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벌 직업 체험 동아리 호텔 조리부에서 팀장을 맡아서 이렇게 체험 장소를 직접 섭외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교외에서는 봉사로 한국 청소년 통역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3.1절 행사도 참여를 하고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그런 궁들에 대한 가이드 교육도 받으면서 저만의 스펙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호텔 및 관광업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기본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점이죠. 네. 그럼 학교 생활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내신도 굉장히 높게 따셨나요? 내신은 1.4 정도였는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충실한 걸 보여주는 지표가 내신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입학을 꿈꾸시다가 실제로 꿈을 이뤘잖아요. 이 꿈을 이룬 다음에 입학 전까지 겨울방학이 있죠. 그 시간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입학 전에 배우면 좋은 건 저는 외국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학과 내에 유학생 친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입학을 하고 보니까 유학생 친구들이랑 해야 하는 활동도 많고 또 의사소통도 소홀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추천하시고 싶은 외국어가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외국어는 기본적으로는 영어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2의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저희 연고TV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수능 공부하면서 많이 어렵고 점수 내려갔을 때 우울하고 하실 텐데 다음에 더 좋은 점수 받아야지 라고 공부하시면서 꼭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랑 옆에 계신 재원 오빠랑 밥 사드릴 테니까 입학하세요.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멘토님들 만나봤고요. 저희 연고TV 4년을 통해서 더 만나보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수험생 커뮤니티인 리어캣 4년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글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그대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아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